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상담을 한 상담 사례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성분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음 "내 소시오패스 동영상을 보고 남편이 완전히 똑같다." 이러시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주재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뭐 외교관이나 해외 다른 그 큰 회사에 파견 근무나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주재원에 근무하고, 그리고 사이코패스다.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얘기를 해 봐라." 이랬더니 그랬더니 남편하고 궁합, 궁합이 아니고 음 전체적인 사정은 그렇습니다. 자, 올해는 선생님이 절짓살이고 남편은 절역마에 해당이 돼서 "둘이 헤어지기 십상이다." 저보고 풀어 달라고 하길래 올해가 두 분이 헤어지기가 너무 십상인 한 해가 될 테니 "차라리 쪼끔 떨어져 있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미 별거 상태에 있고 변호사가 둘이 다 붙어 가지고 이혼 관련된 재판을 하고 계신가 봐요. 벌써 이미 별거 상태에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 나갔어요. "아, 그러시냐."고. 벌써 힘든 지가 2년 전부터서 삼요절이,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똑같이 삼요절이 왔더라고요, 20년서부터. 그래서 벌써 이렇게 힘들어진 지가, 둘 다 심리적으로 힘들어진 지가 2년 전서부터 시작됐고 올해는 끝장내기 십상이니까 "잠깐만 헤어져 있는 게 어떻겠냐. 차라리 이 기간이 지나면 그래도 마음이 달리 먹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풀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힘들게 했냐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게 했는데, 자,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은 돈은 누가 버냐 한 게 남편이 번대요. 그리고 자기는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는 그러면 주냐?" 그러니까 준대요. 그래서 남편이 때리냐 그러니까 때리지는 않는데, 근데 예전에 한번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임신인 줄 알고 착각을 해 가지고 임신인 줄 알고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를 소파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끌어당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인제 어떤 호텔에 갔었는데, 또 어딘가에 갔었는데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버리고 갔냐?"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정신 팔린 게 있어 가지고 그걸 막 하고 있어서 그걸 막 "쪼끔만 더 보고 가겠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매일 "돈을 벌어라." 돈을 벌으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래서 남편은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주재원에 근무를 하고 승진도 하고 돈도 잘 벌고 또 집도 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니고 직장 생활도 되게 잘한다. 근데 주사에 대해서 공포증이 있어서 그 사람이 주사 맞는 동안에 자기가 다 지켜봐 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아프다고 했는데, 아프다고 하면 남편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아프지 않아." 요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소시오패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니다. 그 남자는 그냥 정상이다. 남 남편은 정상이다." 그리고 봐봐요. 남편은 자 봐봐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 돈도 벌고 있고 집도 사고 그러니까 재산을 늘리고 그거를 뭘 사야 되는지 다 알고 있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식신 성향이 매우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이렇게 쪼끔 많이 베풀어 주는 그런 형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리고 경자일주더라고요. 경자일주. 상관이죠. 좀 극단적인 성향은 있겠지만 자 여기서 "나를 호텔에 버리고 갔다."라는 그 말을 표현을 보자면 지금 여러 번 버리고 갔다는 얘기는 인제 이 외국에서 남편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이 여성분이 매번 "나 갈 거야."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러죠. 보통 애기들을 키울 때 안 따라오면 "너 버리고 갈 거다." 이렇게 해 갖고 진짜 한 번 버리고 가면 그다음부터는 애기들이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면 갑니다. 근데 매번 나를 몇 번씩이나 버리고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은 행동 수정을 하지 않은 거죠. 이 외국에서 남편을 잃어버릴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데 가자고 얘기했는데 안 따라갔잖아요 지금. 안 따라갔죠. 그리고 남편이 벌고 있고 생활비도 다 인제 주고 있었고 또 얼마 줬냐 그러니까 6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래요. 그래 갖고 그러면 집이랑 어 다른 것은 다 제공을 한 상태에서 용돈이 60만 원이면 용돈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면 그래도 안 준 것도 아니고 살 쓸 수 있는 돈을 준 거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자 최근에서 독일에서 2년 살고 노르웨이에서 인제 지금 4 년째 살고 있대요. 그리고 "이사를 6번 갔으니까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주재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파견을 시키면 이사를 가야 하고 그러니까 원인이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소시오패스니까 이사를 6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다 들어보면 이 사람이 편인 성분이 너무 강하죠이. 자 정인이 3 개나 되고 편제예요. 그러면 제가 책 가져가신 분들 알겠지만 사주 보는 방식의 116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인 성분을 2개 이상 갖고 있다. 또는 다른 성분을 2개 이상 갖고 있다면 그것은 그걸 고대로 내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정인, 편인, 정인이 3개 이상이면 편인이죠. 편인 성향을 갖는다. 강하다. 편인 성향이 강하죠. 거기다 그렇게 써 놨죠. 자 편인 성향이 강합니다. 게다가 정인에다가 편제까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예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 이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이쁘대. 그래 가지고 "머리가 크냐?" "머리가 크냐?" 그랬더니 "아니대." "그럼 당신이 뚱뚱하냐?" 그러니까 "아니대." 내가 동영상에다가 연살 연살에 대해서 풀어 놓은 거를 보면 알겠지만 정 사이즈 566 정 사이즈가 예쁜 거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 갖고 머리가 크거나 뚱뚱한 게 아니면 그러면 미인인 거다. 요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음 그렇게 인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또 인제 여기 돈을 벌으라고 했으니까 소시오패스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남편은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아요. 돈을 불리는 거, 돈을 버는 거, 배우는 거, 그리고 와이프.
요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잖아요. 완성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해. 그리고 이 남자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말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인자 노르웨이 와서 인자 보조교사랑 이런 거 쪼끔씩 하면서 돈을 쪼끔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주재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그 와이프 수당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건 자기 거다 이거지. 자기 때문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 남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와이프 때문에 온 건 맞지만 나온 건 맞지만 그걸로 생활비를 다 하고 있고 또 남편이 그랬대요. 그 돈을 가지고 놀러 갈 때 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가 쓰는 거다."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놀러도 가는 거잖아요. 많이 놀러도 가는 거잖아요. 그래 갖고 비자 문제 때문에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자기가 이 남자한테 잘해야 되고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 남자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라는 거야. 그래 가지고 내가 "아니다. 그 남자 정상이고 당신이 소시오패스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상담할 때 전부 다 그 남자가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기 보고 그러냐. 그래서 "아니 이게 전반적인 상황을 들어보시라. 그 남자는 정상이다. 남자. 보통 남자다. 그리고 능력 있는 보통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악플을 악플을 막 어제 상담을 했는데 뭐라고 했더라? 어 그 남자한테는 소시오패스라고 안 하고 사이코패스라고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한테 소시오패스라고 했는데 자기한테 소시오패스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잘 보지도 못하고 전반적인 걸 풀어주지도 않고 뭐 그냥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확실하니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주고 말도 버벅거리고 뭐라고 막 썼는데 이제 내가 그거를 지워 드렸어요. 왜냐면 그거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고렇게 쓰시면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워 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안 하시는 게 현명하시다. 요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양반이 주저리 막 그냥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동영상으로 찍어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 동영상으로 찍어 드릴게요." 해 가지고 지금 그분의 어 사주를 풀고 있습니다. 자 그래 갖고 결혼 생활 7 년을 했는데 아기는 없고 그때는 오해를 했었대요. 2주 지나니까 임신한 줄 알았는데 생리를 안 해서 임신한 줄 알았는데 2주 지나니까 인제 생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임신이 아닌 걸로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 얘기만 들으면 진짜 임신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어 소파에서 끌어내려 갖고 막 질질 끌어당겼다라고 보여진 그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앞뒤 내용을 딱 자른 상황인 거죠 그게.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그것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또 남편이 아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설명 자체가 뭐 맥락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맥락도 없고 또 별거 신청을 노르웨이에서만 3 번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갖고 각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식신과 편인의 문제가 고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은 근데 선생님이 "쪼끔 그게 더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는 안 듣고 계속 남편만 나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나쁜지 그냥 정확하게 그러면 더 나쁜 걸 얘기해 봐라 여기서. 더 나쁜 거를 얘기해 봐라니까 없어.
그 남자는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열심히 배우고 있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남자가 이 사람이 아플 때 "너는 아프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편인이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 갖고 근심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편인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 주면 그래도 쪼끔 나서집니다. 편인은 "너 얼굴이 이상해. 너 여기 무슨 문제가 있나 봐." 그럼 바로 병원 갑니다. 자기가 진짜 무슨 병이 있는 줄 알고 검사해 봅니다. 그게 편인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편인을 쪼끔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아프지 않아." 요렇게 말할 정도면 열도 나지 않았고 어 움직임도 좀 괜찮았다는 이야기죠. 그 인제 내가 그 말을 안 들어 줬다고 막 이렇게 나보고 남편 욕을 하는데 남편 욕을 같이 안 해준 게 인제 내가 인제 걸리는가 봐. 그리고 또 그래서 자기를 못 맞췄다는 거죠. 근데 정인의 편인의 습성. 선생님이 편인 습성이 강합니다. "남편 복은 어떠냐?" 그래 갖고 선생님은 남편 복 좋은 거죠. "남편이 아내 복이 좀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왜 이 남자 직업도 확실하고 집도 사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남편 복이 있는 거잖아요. 돈 열심히 벌고 있고. 신미가 이 남편인 거잖아요. 관대 반환이 이 남편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인자 저 남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자기는 남편 복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 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줬어야 됐는데 남편이 아내 복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요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제 나한테 막 인제 악플을 다는 거죠. 그래 놓고 자기는 상담 후기다 요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왜 편인 성분이 되게 강한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요. 자, 편인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해요. 애기 성향이라고 했어요, 편인이요. 애기여 가지고 이해를 잘 못 합니다. 둘리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고길동 씨가 둘리의 입장에서 애기인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고길동 씨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어른이 된 다음에 보잖아요. 고길동 씨를 다시 보잖아요.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가정적이지, 일도 열심히 하지, 근검전략하지, 청소하지, 집안 집안 다 이렇게 다 저기 하지. 애완동물 식객들을 애완동물들 식객들을 데리고 온 둘리 3 명, 4명 도치까지 3 개의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정말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기의 입장에서 보냐 어른의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갈립니다. 그리고 정인들 특징이 뭐냐 1 시간 상담한다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10분 풀었으니까 50분 상담해 줘야 맞잖아요. 근데 1 시간 30 분은 더 붙여 줘야 됩니다. 30 분 40 분을 붙여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를 못 했으니까 자기는 돈만 벌인 거야. 그래 가지고 설명도 제대로 자기가 못 들은 것 같은 거야. 그래 가지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이쁜 정인들은 "어머, 어머 맞아요, 맞아요." 막 이러면서 정말 그렇네요. 선생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막 이러면서 예쁘게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예쁘게 가져가면 주죠. 신나서 줍니다. 그지만 편인들은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도 모르겠네. 아우 해준 게 없네. 뭘 말해 준 게 없네." 요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결론을 이쪽으로 내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네. 예 남는 게 없네." 요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 틀리게 말을 한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왜 다르게 말하냐. 다른 사람들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 고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너는 다르게 말하냐." 그리고
해준 게 하나도 없다. 알려준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다 아는 것만 얘기하지 않았냐? 요렇게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베테랑들, 상담하는 베테랑들은 편인들하고는 상담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도 못하지. 자기가 실컷 얘기해줬는데 평가절하 하지. 고구마 1000개 먹은 듯한 빡침. 요것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해시키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아, 너 같은 애한테는 상담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냥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느니 이 가스라이팅. 정말 가스라이팅과 또 답답함. 요것 때문에 고구마 1000개 먹은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해줘 버립니다. 아예. 그냥 가. 딴 데 가서 배워. 제발 오지 마. 이럽니다. 베테랑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편인 또는 비견일주 이런 사람들 아예 안 받는 사람도 있죠. 그래요. 자, 근데 나는 왜 편인인데 왜 전화 오잖아요? 그럼 그냥 받아줘요. 1시간 30분 해줍니다. 왜냐? 그렇게라도 한마디라도 들으라고, 그렇게라도 배우라고 받아줘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빡칠 때마다 김보은님, 금보은님, 또 그 레드라빗 이런 식으로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 극도의 편인이 저한테 전화 갔다고 와갖고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쩌면 그렇게 하는 말이 똑같은가 몰라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편인들은 포기해야 되나? 정말 극도의 편인들은 포기해야 되나? 막 고민합니다. 근데 이 편인들이 꼭 명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왜냐면 그 공부를 해야만 된다는 걸 본인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갖고 공부를 해요. 근데 이해는 못해. 근데 그 공부를 하고 있죠. 편인의 직업이 공부잖아요. 편인. 이 명리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갖고 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앞으로 뭘 하면 되겠냐? 이러길래 사업은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건 다 물어봐요. 그래갖고 자, 미하고 미가 있으면 뭡니까? 이 미는 아닐 미, 아직 미, 막 이러죠. 답답할 미, 막 이러죠. 자, 미가 겹쳤으니까 38살 넘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답답하죠. 내가 좀 친구도 별로 없고 답답해. 뭘 좀 이렇게 조금 잘 저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닌 거죠. 그리고 본인도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리고 안 보여. 잘 막 앞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여. 야, 이 상황이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 어떻게 삽니까? 정말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분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시거나 이랬을 때 그분들이 영주권을 딸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외국인 등록증으로 있을 때는 정말 숨도 안 쉽니다. 맞춰주죠. 왜? 영주권을 가지야만 내 부모님들도 여기 와갖고 직장생활도 할 수가 있고 초청해가지고 직장생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거를 따기 전까지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갖고 딱 따고 나면 이제 좀 당당해지죠. 왜냐면 나는 이제 쫓아내봐야 이혼을 해봐야 나는 쫓겨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숨도 안 쉰단 말이죠. 굉장히 똑똑한 양반이죠. 근데 영주권, 비자 문제를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이걸 다 알고 있으면 본인도 다 알고 있으면 비자가 나오기까지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영주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 남편을 붙잡아야 하잖아요. 잘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줬대. 주사 맞는 것도 다 지켜봐주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 안 들은 거잖아. 지금 가자고 했는데 안 간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으면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자기가 안 따라간 거잖아. 그거 보려고 매번
안 따라간 거잖아. 그러면 자기가 애기 성분이 더 많잖아요. 그래 갖고 설명을 해 주고, 해 주고, 해 주고, 해 주고 수차례 설명을 해 줬는데도 이해를 못 해. 그리고 계속 남편만 소시오패스라고 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는 거에 제가 그 편인들이 늘 자기가 식신인 줄 안다. 남편이 소시오패스고 자기가 식신 역할을 하고 있다. 요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번에도 똑같이 이번에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어 남편이 폭포간 경우가 쪼끔 더 많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소시오패스라고 동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막 그 악플을 막 다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영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그래 가지고 자 인제 "내가 뭘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자 유치원 보조교사 하고 있는데 자 이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 게다가 어 절지살이라서 오랫동안 진드간이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다 알아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쪼끔 약간 부족하죠, 그 성분이.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뭘 가르치는 역할을 좀 해라." 경인이니까 흰 호랑이잖아요. 백호살이죠. 그래서 "쪼끔 가르치는 거를 좀 해 보면 어찌냐." 그러면 "선생님 그럼 그쪽으로 노력을 좀 해 봐라. 어차피 대운의 흐름이 56세 정축대운이 가기 전까지는 애기 역할을 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쪼끔 많이 배우고 게다가 남편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자기가 쪼끔 변호사를 같이 살 게 아니라 죽여 가지고 자기 성질을 좀 죽여서 남편한테 그냥 쪼끔 엎드리면 이 남편이 그러면은 쪼끔 갈 수 있잖아요. 이 자존심 싸움 할 필요가 없이 쪼끔 이 성질을 쪼끔 죽이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남편하고 같이 변호사를 사 가지고 똑같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돈 번 것도 별로 없고 같이 사는 것뿐인데 그러면 위자료 인제 쪼끔 음 7 년이니까 위자료는 해당이 되겠죠. 그치만 여기서 별거 신청을 3 번이나 했고 불화가 계속 있었고 돈은 이쪽에서 벌었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위자료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첫 주장하는 게 인제 같다라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남편한테 "여보 내가 쪼끔 더 잘해 볼게. 우리 한번 잘해 보자." 이렇게 성질을 쪼끔 죽이시는 편이 차라리 나으니까 1 년만 좀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쪼끔 하는 그게 더 낫죠. 그래서 "뭘 하게 되겠냐. 사업은 그러면 내가 하면은 성공하겠냐." 그러길래 흐름이 을해, 병자 요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병자도 애기고 을해도 애기잖아요. 정인정인이잖아요. 정인, 정관 그렇지만 태잖아요. 병자는 태에 있고 음 또 을해는 인성일주지만 인성일주고 정인으로 그러니까 애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벌릴 생각은 말아라. 전체적으로 보야지 사업이 쪼끔 그래도 되지 요렇게 애기 성분이 있으면 이렇게 묻어가는 성향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노르웨이에 있다고 하니 그러면 자 동영상을 노르웨이 그냥 구석구석 갈 때마다 동영상을 좀 찍어라. 네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노르웨이의 그 도로 같은 거 또 인제 거기에 그 모든 경험 노르웨이에서 일하는 거 뭐 이런 거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찍어 가지고 올려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올리면 한국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보죠. 그럼 한국에서 그쪽을 볼 거니까 그러면은 광고비조차도 많이 책정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300만 원은 그냥 그 용돈으로 벌 수 있지 않겠냐.
3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업 얘기만 계속 하길래 자 이게 사업 아니냐. 자 핸드폰 충전만 해 가지고 찍었는데 쪼끔 투자해 갖고 많이 버는 게 사업이잖아요. 많이 투자해서 많이 벌어도 되고 근데 원가 대비 많이 벌어야 사업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럼 내가 사업적인 마인드에 사업적인 소스를 하나 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못 나가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외국이 궁금해. 터키랄지 뭐 베네수엘라랄지 막 환율이랄지 막 이렇게 외국에서의 생활 뭐 오스트리아랄지 호주 뭐 요런 데 이민 간 사람 아니면 취업으로 나간 사람들 워크홀리데이 간 사람들 그리고 또 유학 간 사람들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결혼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민이 아니라 이제 결혼해 갖고 이쪽으로 남편 따라서 왔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찍고 있다. 난 여기에 지금 혼자 있는 것 같고 남편과 불화 때문에 내가 쪼끔 소외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너무 굉장히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그런 얘기라도 하면서 찍으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광고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너가 예쁘니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는데 이게 사업 가게를 얻어야만 사업이 아니죠. 유튜브도 사업일 수가 있잖아요. 고런 것들을 다 얘기해 줬는데도 뭘 말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소스를 안 드렸습니까? 제가 욕 얻어먹을 만한 그거를 드렸나요? 선생님이 못 알아들은 거지 다른 사람들은 정확한 너무나 괜찮은 솔루션을 제공한 게 아니겠어요? 사업적인 것도 알려드렸고 남편복은 남편이 "너가 남편복이 있다." 관성이 공망되었죠. 오미병정으로 해 가지고 관성이 공망되었어. 근데 관성은 있어. 관성은 공망되었는데 미는 있어. 공망되었는데. 그러니까 미가 편관이 여기에 한 번 더 있죠. 결혼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미는 부모 역할을 하는 미, 남편으로서 부모 역할을 하는 나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남편의 역할로 있단 말이죠.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냐 막 이렇게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당신이 편인 성분이 강하다 하니까 편인 성분이 뭔지도 모르고 왜 남편 욕을 같이 안 해 주는지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기가 저기한가 봐. 갖고 내랑 통화한 걸 다 녹음을 했대. 녹음 많이 들으시고요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음 저는 선생님이 여쭤본 거 답 다 드렸거든요. 음. 자 여기서 비잖아. 이게 이 문제 남편과의 불화 문제가 이렇게까지 있었다라는 거는 본인이 남편의 말을 자기가 을의 입장인데 갑질을 같이 한 거잖아요. 갑의 입장이죠 여기가. 그러면 을이면 을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갑한테 갑을 같이 한 거예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는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쪼끔 맞춰 줬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현명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고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근데 뭔 얘기를 해 줘도 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 그리고 내 시간을 자꾸만 깎아 먹으면서 인제 내가 이거를 설명해 줘도 명예훼손이나 또는 이 편인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를 가르치래. 그게 명리 아니냐고.
근데 내가 저분한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없죠잉? 어. 그것도 무료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이죠. 자, 와, 이렇게 말 다 듣고도 없는 소리하고 그러시면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빡치지 마시고 결정을 하세요. 딱 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같이 배울 것인가. 아,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고구마 1000개 먹은 것 같은 그 빡침 때문에 굉장히 어, 예, 그랬던 경험담 같이 나누겠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